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어제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직접 들어보셨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북한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형 이렇게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예. 2023년에는 그 김군옥함이라고, 물론 이것은 이제 디젤 엔진이고요. 이것을 이제 건조해서 진수식을 가졌고요. 올해 3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참관한 가운데서 네. 북한 말로 하면은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입니다. 이것을 이제 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핵 추진을 하는 거기에다가 이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그런 지금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5,000톤급 또는 7,000톤급, 예. 지금 화상에 나오는 바로 저런 부분인데요. 5,000톤급이나 7,000톤급 정도에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거하고 저것을 그 동력을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기술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기술이 저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3,600톤급 잠수함까지 있지만 네. 그 잠수함조차도 지금 디젤 엔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디젤 엔진하고 이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막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은 뭐 들어가가지고 네. 바닷속에서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이제 공기를 넣기 위해 가지고 부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속도 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2~3배 정도가 빨라요. 네. 게다가 이제 생존성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무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디젤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SLBM, 소위 말하는 그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쉽게 얘기하면 SSN이라고 하는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력 자체만 핵 추진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북한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제2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미에 한국의 이제 핵 잠수함 건조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속보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핵 잠수함 건조는 일단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저희가 거의 우리 한국의 이제 건조 기술로 봐서는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연료만 받으면 거의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이제 한 70~80%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만큼 소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연료를 받느냐 하는 것만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이제 이렇게 소위
소위 말하는 SSB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니면 네.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추적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디젤 엔진으로서는 추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도 그리긴 하지만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이 뜨면 네. 상대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계속해서 뒤따라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가지게 되면 북한에 대한 그런 강력한 예. 이런 억제력을 뭐 이렇게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을 이렇게 얕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한국의 네.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국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중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중국의 반응은 그렇게 뭐 썩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오커스 소위 말해서 예. 호주, 미국, 영국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호주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 이것도 이제 SSBN이 아니고 네. SSN 핵으로 이제 동력을 얻는 것을 이제 건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도 모든 무기를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지금 전부 다 예.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주권 국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그거 누구한테 승인받고 눈치 보고 해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쿠스에 대해서 호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잠잠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네. 핵 추진 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그 계기는 예.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서해 쪽에서 네. 오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 오는 그 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결국 중국을 또는 중국 쪽에서 오는 예. 이런 잠수함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확인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이렇게 허락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전격적으로 도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보 문제도 좀 더 깊이 가볼게요. 국방비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2035년까지 한국 국방비 국내 총생산의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하는 것으로도 알려졌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이제 한국은 2035년까지 지금 현재의 한 2.42% 예. 정도 될 거예요. GDP의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것을 이제 3.5%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2035년까지 5% 국방비를 올리기로 한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직접 군사비가 3.5%고 간접 군사비가 1.5%이긴 하지만 현재도 이제 우리의 군사비가 그렇게 뭐 GDP에서 네.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5%까지 우리가 올리겠다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매년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8% 정도씩만 이렇게 계속 올리면 2035년 정도 되면은 GDP의 3.5%까지 예.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계산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에 미국산 첨단 군사 장비를 250억 불 이렇게 네. 이제 추가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한 34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F-35 2차 도입분도 있을 거고 F-16 이렇게 이제 재정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트 강군을 위한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좀 여쭤볼 텐데 일단 뭐 국방장관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 훌륭한 조치다 하면서 지지를 좀 표명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자권 전환 지지 문제는 뭐 지금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전에 역대 국방부 장관이 다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방수권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도 통과됐잖아요. 네.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국방수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대로 28,500명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에 주한미군을 감축을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지휘구조에 변경이 생기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미의회 특히 이제 미 상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네. 이제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해가지고 12월 달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원에서 이렇게 국방수권법을 통과된 것이 최종안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할게요. 에이펙 정상회담 최대 이벤트를 꼽히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오늘 오전 11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과는 모레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하는 거 여기를 어저께 이야기할 때 명분으로 중국에서 오는 잠수함의 추적을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중 관계,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도 관심이 쏠려요. 글쎄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이것 자체가 큰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두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펜타닐 관세 인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동안 유예한다든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크게 그 양쪽에 이제 고위급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선상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빅딜로 되지는 않을 거지만 네. 스몰딜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레 있게 되는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나오긴 그렇겠죠. 하겠죠.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북한이 지금 핵 동력 이런 그 잠수함을 예. SSB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 의기소침하거나 주눅 들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한중의 그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한한령을 어떻게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서해에서 지금 불법 구조물인 서해 잠정 조치 수행 내에서의 그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수 한국군사문자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